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의 변제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변제율은 결정되는 구조가 한 달간 버는 돈에서 한 달간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법원에 내야 되는, 법원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달 버는 돈에서 한 달 생활비를 뺀다고 했는데, 한 달 버는 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급여소득자인 경우 크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급여소득인 경우에 중에서도 직장을 오래 다녔고 4대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월 정기적으로 급여 통장에 딱딱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입금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6개월치 평균 내서 월 얼마 번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근데 프리랜서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급여가 들쑥날쑥한 부분, 또 통장으로도 받지도 않고 현금으로도 좀 받는 분들, 이런 부분은 월 급여가 얼마다라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급여 사무실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얼마냐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마다 많은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이 정해지면 월 생계비를 빼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다 내는 건데, 그러면 생계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생계비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마다 정해집니다. 1인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 2인 가구의 생계비는 약 235만 원입니다. 92만 원 정도가 차이가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정해지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이 결정되고 그러면 1인 가구다 딱 결정되면은 이 한 달에 내는 돈이 변제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이걸 결정하는데도 법원과 많은 논의를, 사무실과 법원이 많은 논의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3인 가구로 신청할 것이냐.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도 있고 소득 활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한 사람씩 맡아서 2인 가구로 넣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의뢰인은 3인 가구로 하고 싶다. 법원에서는 2인 가구로 하라. 그래서 법원에서는 2인 가구로 하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2인 가구로 신청해버리면은, 그러면 월 변제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2인 가구로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해서 2인 가구이지만, 배우자의 사정, 우리 가정의 사정, 여러 가지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그러면 3인 가구는 안 되더라도 2.5인 가구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2명, 3명이지 어떻게 2.5명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 해서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2.5인.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무소, 저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무소가 꽤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무소의 역량에 따라서 월 생계비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의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서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의 사무실의 역할이 크지 않지 않느냐, 그냥 자료만 의뢰인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법원에 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는 그런 면도 있죠 라고 해서 그냥 다투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 사무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사무실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인가되는 확률은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마다 인가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아예 신청 자체도 개인회생 요건이 아니다 싶으면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마다 그냥 신청하는 사건의 인가율은 100%다고 얘기하는 사무실이 있기도 하고, 저는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가율이 100%인데 그 인가를 받을 때 변제율을 30%로 받느냐, 변제율을 50%로 받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제율을 40%로 해서 인가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을 몇 가지 요소를 놓쳐서 변제율 50% 해서
인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양가족 수를 2인, 3인으로 할 수 있는데 잘못해서 그냥 추가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변제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인가받아서 개인회생이 성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개인회생의 월 변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그 변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사무소의 역량이 어떻게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다, 이 부분에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또 성의껏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